네, 반갑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뭐 그동안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자, 오늘은 이제 상징적으로 마이너스 나왔다는 거겠죠. 코스닥도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플러스 0.4%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매도 압박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뭐 공매도가 엄청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고평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안 빠져요. 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형태의 느낌만 가지고서 시장이 안 빠진다 보기 좀 어렵고, 삼성전자가 받아준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하락을 보여주지는 않죠. 방산주가 오늘은 낙폭을 좀 크게 키워서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걔네들도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좀 내려가면 또 바로바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그런 하락하는 과정에서 더 잡아주고 더 사주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세가 더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주식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잡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무너지려면 아마 뭔가 대단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대단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CPI, PPI 지표 발표되는데 이게 썩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만기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의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매도를 공격적으로 나서서 하는 놈들은 별로 없다. 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증시를 방어하는데 또 톡톡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글쎄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종합주가지수 살펴보시면 3210포인트. 오늘 장중에는 3198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게 언제냐면 마감 바로 직전입니다. 마감 바로 직전에 3200포인트가 깨지면서 떨어졌는데, 막판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조금 더 올려놨죠. 자, 일단은 방향성은 굉장히 안 좋게 형성이 됐는데 막판에 좀 올려놨어요. 이 부분은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또는 3200포인트의 지지선을 좀 난 잡아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제시해드렸던 3250, 60포인트 그 자리 넘어서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 쪽으로 베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려간다 쪽으로 베팅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다라면 증시가 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아마도 이렇게 된다라면은 320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하는 박스 양상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아주 좁은 박스요.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주말에 미국 증시가 안 좋게 끝난다라면 다음 주에 주가가 좀 내려앉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3000포인트까지도 다시 열리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정에 대한 과정을 확실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도주의 방향성이 지금 삼성전자 이쪽 군단으로 옮겨 버리기 때문에, 이 조방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밀리고 있죠. 금융주 섹터라든지 뭐 등등등 어지간한 거 다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도 밀리고요. 바이오도 밀리고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이목이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하이닉스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삼성 쪽 계열을 가지고 계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우리가 삼성 쪽 계열을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와서 수익성이 오늘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자,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되면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의 느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수급 동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은 외국인이 1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2500억 넘게 나왔었는데 막판에 땡겨가지고 1600억으로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사들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 뭘 샀는지 조금 이따 보면 알겠죠? 기관들은 금융투자가 매수를 열심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등등 팔아치우는 모습이 있어가지고요. 결국에는 1300억 순매도. 그래서 개인들만 일단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개인들이 이제 떨어지는 물량들을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상황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은 보합이죠. 근데 얘는 계속 보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다른 것들 네이버 좀 빠졌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KB금융, 은행주 빠지고요. 방산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4%,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2%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눌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삼성전자가 1.8%나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네, 올라오기 좀 어려웠겠죠. 그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한국전력, 원전 관련한 종목도 빠지죠. 현대로템, 방산주 빠지죠. LG화학 빠지죠. 좀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 좀 버티는 거, 반도체 쪽에서도 삼성전자 계열이 반등하는 거, 그런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체적으로 오늘은 좋은 흐름이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TNG는 좀 올랐네요. 계속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도 좀 밀린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LIG 넥슨이 지금 15% 하락하면서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고평가다. 네, 너 수주 많으면 뭐하냐? 고평가인데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매도를 쳐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나 시스템 역시도 마찬가지죠. 방산주가 그냥 제대로 얻어맞았어요. 물론 이제 그 트럼프하고 푸틴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빌미로 해서 주식을 던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전력 관련주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이브를 비롯해 가지고 그 엔터주들 오늘 JYP 엔터가 또 올라가면서 수익이 잘 나왔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APR, 화장품 관련주. 중국 관련주들은 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괜찮았던 모습이 있었고, 방산주가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 조금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조선주 쪽도 좀 그렇고, 현대건설도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거나 아래쪽 지지선, 요거 무너지면 이제 62선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금융지주들, 네, 금융사들. 금융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은행주나 뭐 보험주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 네, 부담 요소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증권주도 마찬가지겠죠. 네, 증권주도 같이 떨어진 형태로 나타나니까 증권주 움직임들도 썩 좋지 않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 좋은데도 떨어지는 코웨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냥 지들 멋대로죠. 지들 맘대로. 그 다음에 넷마블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넷마블 많이 빠졌고, 키움증권, 증권주도 요즘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바이오 쪽이 좀 약해요. 오늘 파마리서치 혼자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나머지 다 빠지는 모습이었죠. 네, HLB나 펩트론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 반등을 이어준 것은 이제 엔터주, SM, JYP 엔터 등등 하고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HPSP 이렇게 쟤네들. 원익 IPS가 오늘 좀 가장 많이 올랐죠. 13%대. 이게 삼성 군단입니다. 삼성 쪽 계열이고요. 네, 이쪽에서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동진세미캠이라든지 YG 엔터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됐고, 엔터주 쪽에서도 뭐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와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특이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일단은 상승 쪽으로 가는 그 업종군들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부분들,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듯한 느낌을 보이는 종목들이 좀 달라진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쪽의 그런 소부장 쪽, 그쪽 계열을 좀 최근에 매매를 좀 했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성과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가시면 오늘 같은 장 뭐 어차피 수익 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방산주나 그 조방원 쪽 갖고 계시면서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금융주 섹터 뭐 다 떨어졌는데 얘네들 공통점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 그동안 추세가 너무 강했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서 차익 매도나 이런 것들이 떨궈져 나온다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등락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쪽을 보시면 386개입니다. 아침보다 더 나빠졌네요. 그죠? 488개 하락, 386개 상승.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더 훨씬 적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날 수 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8개 상승이고요. 786개 하락입니다. 요것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썩 좋진 않습니다. 아침보다 좀 나빠진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서메이지, 삼보산업, 협진까지 오늘 상한가인데 얘들은 네, 시총이 작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선주죠. 네, 우선주. 그다음에 큐리옥스 뭐 바이오 네, 이거 올라갔고요. 네, 뭐 올라가는 것도 좀 있긴 있네요. 그죠? 네, 그냥 심택이 오늘 아까 강한 모습이었는데 조금 네, 위골 살짝 달렸는데 오늘도 강한 모습이죠. 요것도 네. 잘 보시면 되고요. 이런 쪽으로 일단 진행이 좀 됐어요. 그 다음에 북한 관련주들, 대북 관련주들 좀 올라간 모습이 있었고, 파라다이스는 상승폭 조금 반납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그죠? 자, 그런 형태, 상승 종목은 27개, 아침보다는 좀 늘어났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내려보시면 2.47이요. 아침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제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알파녹스가, 네. 하한가 두 번째 하한가예요. 야, 이렇게 되면은 그만 순식간에 반토막인데
더 빠질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빌리언스, 에드바이오텍, 한국콜마, 뭐, 넷마블, 노랑풍선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 네.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네, 8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네요. 낙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2%, 플러스 0.5 정도. 그래도 플러스네요. 네, 플러스 0.5 정도 나올 것 같고, 저도, 장중에 한 2% 넘게 수익 나왔었는데, 후반부에 조금 밀리는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1.5, 거의 2%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2%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미치지 못하면 한 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창단조 오늘도 잘 올라서 신고가네요, 여러분들. 네, 좋아요. 대창단조 잘 가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은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그죠? 네, 한 2%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1.5는 넘은 것 같고요. 네, 1.78 정도 오늘 수익률 잡힌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카카오, 삼성전자, 카카오를 많이 샀어요. 네, 카카오 쪽에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 팔고 카카오 쪽.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와, 1000억 팔았어요. 매도 많이 나왔는데, 도망치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조선주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 조선주, 금융주, 원전, 전력 관련주, 뭐 이런 쪽 전부 다 매도가 나오네요. 약간, 네, 기관 쪽에서는 리스크 관리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브, 하나오션 매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오늘 좋아요. JYP 엔터, 파라다이스, LNF 등등등으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원인과 IPS까지 매수 들어왔고요. 매수는 일단, 네, 반도체, 그 다음에 원전 쪽, 조선 쪽 이런 쪽은 글쎄요, 이쪽 잡았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쪽,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네, 이렇게 진행이 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엔터주 쪽도 매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순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이 3,200억 순매수했다 막판에 좀 줄였네요. 네, 그래서 1,600억으로 좀 줄였고요. 네이버 매도가 1,700억이에요. 와, 네이버 왜? 네,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거지? 그 다음에 한국전력, LIG 넥스원, LG화 2차전지, 방산주 2차전지, 바이오 쪽이 있고요. 방산주. 야, 이 방산주 매도가 왁 쏟아졌구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많이 쳤네요. 그 다음에 매수는 카카오, APR,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도를 많이 하고 매수를 조금밖에 안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파라다이스, JYP, 엔터주들 매수가 오늘 잘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정도. 개인들은 어떻게 쓸까요? 개인들은 네이버, LIG, 방산주 떨어지니까 막 사는 거 봐요. 이런 거. LG 막 떨어지니까 막 사는 거예요. 한국전력, 이런 거 떨어지니까 막 사는 거예요. 이런 거 떨어질 때 사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무려 3천억을 팔아버리네. 네. 아직까지도 본전 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본데, 후회하게 될 거야. 네. 요즘에 노래를 자꾸 하네. 네. 자, 아무튼 삼성전자 지금 파는 거 아니죠? 자, 계속 들고 가시고 재료가 애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또 다른 빅테크와의 접촉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잘 데리고 가는 것도 좋은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삼전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소부장 쪽에서 삼전과 관련된 거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른 쪽은 별로예요. 네, 하이닉스 쪽 이런 쪽은 좀 별로라서 그쪽은 조금 제외하고 소부장을 사더라도 삼성전자 쪽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다음 주는 만기가 있고 약간은 부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인지 어떨 것인지는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윤곽을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 주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중요한 거 이번 주 마지막 날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이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 월요일 날 미친 영향이 그 주간을 책임지게 될 겁니다. CPI, PPI도 사실은 약간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아직은 리스크 관리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다 쓰지 마시고 네, 여유 있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시서즈 매도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 돈 챙겨가지고 또 다른 거 사셔도 되고 돈 그냥 들고 있어도 되고 아시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주말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진 것 같아가지고 네, 주말에도 덥다고 하지만 건강하게 좀 보내시고 자, 내일이 말복입니다. 맛있는 것도 챙겨 드시고요. 저는 네,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